네, 여러분. 이 시간은 전화위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 뭐죠? 환란을 당했을 때 오히려 어려웠던 그 고통이 고통이 생기기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전화위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데 그 전화위복과 반대되는 말도 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 고통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또 구원을 기다리는데 더 고통이 오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화위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까요? 아유, 너무 딱 한 거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 이게 마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전화위복을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야. 제가 항상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 인생이란 학교에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라고. 내가 인정하는 마음, 무의식 속에 인정하는 마음을 본래가 계속 인정하라고. 상황과 사람을, 인연을 갖다 준다. 그 인연과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올라온 이 마음, 두렵고 수치스럽고 너무 화나고, 응? 이 마음을 인정하라고 온 거다. 미움, 올라오는 모든 마음, 이 마음을 인정하면 무사히 지나가게 된다. 그렇지만 인정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코로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다른 게 오게 하면서 계속 인정하라고 한다. 인정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 모든 무의식 속의 마음을 다 인정하고 정화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이 얘기 했었어요. 전화위복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온다는 건 뭐죠? 뭔가 내가 무의식 속에 안 본 마음이 있어. 안 본 애고가 있어. 그 마음을 인정하라고 온 거예요. 응? 근데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를 안 해. 버텨. 절대 인정 안 해. 일본이 그 격인 거예요. 일본이 코로나가 왔을 때 얼른 빨리 코로나 진단 검사해서 빨리 투명하게 밝히고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야. 아이 괜찮아 없어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인정할 때까지 계속 치일 거예요. 인정할 때까지 본래가.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정했어. 그래서 막 확진자 막 내고 그게 인정이죠. 우리 이렇게 걸렸어요. 아우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열등해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전화위복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인정하니까 인정해서 막 수치를 막 당하고 막 너무 무서워서 난리치고 근데 마음으로 그걸 인정했어. 응? 자기 마음을 이렇게 두려워요, 수치스러워요, 막 신문에서 보도하고 막 하면서 인정하니까 이제 해외 외신들이 찬사를 보내고 심지어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막 수출하게 됐네. 오히려 돈 벌어 막 이걸 통해서 병을 가져다 준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마스크도 막 개발했다고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의 사례를 갖다 막 배워가고 이걸 기여로 해서 한국의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유명해져. 나라도 홍보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 홍보할 때 선전하잖아요. 이런 물건 같은 거 막 선전할 때 돈 얼마나 광고 비용 많이 들어요, 여러분. 엄청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존재 가치를 올려주니까. 홍보비는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몸값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나라도 똑같아요. 몸값이 올라가야 돼.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돼. 집중받고 사랑받아야 거기서 경제도 부흥하고 모든 문화도 발전하고 문명이 꽃을 피우고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을 들여서 막 나라 홍보를 해야 될 판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홍보가 됐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그렇죠? 마음으로 두려움 수치를 인정하고 청산한 거죠. 무의식 정화를 해서. 하지만 고집을 부리면서 인정 안 하고 청산 안 해. 그러면 엎친 데 접친 격이 오는 거야. 이제 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심지어 마음 인정 안 할 때 위험하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면 어때요? 조심해야 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스크 사고 쓰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외신들 보도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외국인들 카페에 그냥 다 나서 바글바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마스크도 안 끼고 막 그렇다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통령이 뭐 발표하고. 두려움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응? 그리고 막 수치를 당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치를 인정 안 하더만 우한 폐렴이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걸 부를 때마다 수치가 올라오거든. 부르라고 해야 돼요. 우한폐렴이라고 불러줘. 아우 창피해라.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막 부르지 말라고. 코로나라고 부르라고 막 이러고. 수치를 극도로 안 봐. 감춰. 막 뭔가를 숨기고 자꾸.
더 수치당해요. 수치 인정해 하고 더 쳐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그렇게 두려움 안 느끼려고 그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싸돌아다녀. 그러면 막 걸려서 두려움 인정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어주지. 그 마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순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주는 상대의 어떤 인연도 그게 뭐 질병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이 마음을 빨리 인정하면 그때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 너무 무서워요. 수치스러워요. 미워요. 서러워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사랑받는 현실이 일어나요. 버림받은 에고 인정하면. 그런데 그걸 마음 안에서 인정 안 하고 버텨. 이렇게 에고가 버텨. 그러면 이제 인정할 때까지 혼나는 거예요. 인정할 때까지. 그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무의식이 열려야 인정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민족은 대대로 돌을 닦아왔잖아요. 그죠? 마음공부의 민족이라 무의식이 열리기가 쉽고. 그렇죠? 저도 14년 전부터 제자들이랑 지리산 안에서 돌을 닦아왔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을 열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편에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무의식정화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얘기했죠. 물질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 넘어가도록 무의식이 열리는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한민족은 열려 있어요. 무의식이. 그래서 고통도 되게 잘 느끼고 막 그래서 미움도 그렇게 올라오는 거야. 싸움박질도 그렇게 하는 거야. 열려 있어서. 안 열려서 이렇게 딱 참고 있으면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점잖고 그렇겠죠? 근데 점점 열리는 거야. 사회 자체가 무의식이 열려서 예전에는 우리가 딱딱했거든요. 그래서 딱 근엄하고 물질주의 권위주의 시대 때는 마음을 인정을 안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인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열렸어요. 한민족이. 그래서 청산을 잘하니까 다시 국가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힘든 일이 또 올 거예요. 오면 또 인정해서 두려움 수치 잘 느끼고 미움 올라오면 미움도 인정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또 사명감과 사랑을 써서 쓰면 이 청산이 되면 사명감과 사람 쓰게 돼 있어요. 버림받은 에고가. 쓰면 또 다시 위상이 다 올라. 이러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이건 나라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전화위복은. 개인에게도 회복되죠. 해당이 되죠. 저도 전화위복을 한 인간 아닙니까? 제가 여기 처음 마음공부를 하러 왔을 때 키 163에 38kg. 다 죽어갔죠. 간경화 있었고 심장병 있었고 부정맥 하지 부정맥 있었고 뭐 위장병에 없는 게 없었어요. 정말. 질병 집단 자체였죠. 그러다가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버림받은 에고의 수치와 두려움 엄청 청산하고 미움 참회하고 제가 함부로 살았거든요. 예전엔 방탕하게도 살아보고 막 이 에고가 정말 멋대로 살았어. 남의 말 안 듣고 정말 남의 말 엄청 안 들었어요. 고집 부리면서 정말 마음공부하고 나니까 저희 엄마 아빠한테 어찌나 참회가 올라오든지 그래서 엄청 울고 제 에고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고통으로 죽었어요. 세상이 가만 내비두지 않죠. 또 본래가 저를 큰 스승으로 사랑으로 키우려고 저를 막 에고로 죽였어요. 그때 그거를 미워!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난 떳떳해! 막 이랬으면 더 당했겠죠. 받아들였어요. 참회합니다. 두렵고 수치스럽습니다. 열등합니다. 제가 미워했던 거 참회합니다 하면서 제가 제 에고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전화위복이 일어나서 아주 훌륭한 제자님들도 많이 오고 저도 이렇게 행복해진 거죠. 저는요 지금도 제 제자들 생각을 이렇게 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뻐서 저처럼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을 믿고 따라서 그 힘든 무의식 정화의 길을 막 길게는 10년 짧게는 막 5년 6년 따라와 준 저의 제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들에게 대단한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라와서 줄 수 있는 건 고통과 힘듦과 인내와 희생이다. 그래도 오겠느냐. 온대요. 단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열리고 우리 모두 다 사랑의 세상 상생의 세상이 돼. 우리 민족 너무 사랑하지? 인류 사랑하지? 그러면 날 따라와. 하니까 그들이 기꺼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저를 도와주면서.
얼마나 예쁜지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저기 미국 대통령조차도 안 부러워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너무 사랑받고 있음을 아니까요.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예요. 세상을 미워만 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만 받았었죠. 제가 엄청난 미움 덩어리에 태어났어요. 왜? 저희 엄마가 처녀 때 저를 임신해서 저를 이뻐했겠습니까? 제가 태아로 딱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응? 그래서 되게 서러움 속에 태어났죠. 그 옛날에 1960년대에 임신한 걸, 처녀가 임신한 걸 축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온 세상의 비난과 미움 속에 태어나서 미움만 받았으니 쓸 줄 아는 건 미움이라 미움만 쓰다가 이제 병들고 미움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만 공부를 하면서 사랑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리고 알았죠. 제가 왜 그렇게 미움 덩어리로 태어났는지. 미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미움의 사이즈가 클수록 사랑의 사이즈도 크다는 걸. 제 안에 이렇게 큰 사랑이 있다는 걸 마음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인류를, 그리고 제자를, 이 우주를, 모든 것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살고 싶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왔다는 걸 알고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전화위복이 됐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고 제가 뭐라고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제자들과 스승과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있고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정이 많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이게 감사할 일인데 그 중에서도 소중한 분들이 제 옆에 와 계시고 전화위복 중에 전화위복이죠. 여러분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 마음공부예요.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하고 청산할 때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 에고가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응?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온 제 제자가 미움이 너무 올라와서 약국하는데 약사님인데 사람들이 막 와서 마스크 없다고 욕을 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자기 죽겠다고. 근데 그냥 미움이야 너무 올라와서 두려움으로 안 들어간다고. 힘들죠, 그렇죠? 에고가 죽을 때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가야, 조금 가라앉으면 엄마한테 와서 치유받고 두려움으로 들어가자 해줬거든요. 여러분,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이 마음공부, 기적의 마음공부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인류의 무의식을 정화해서 인류를 평화롭게 하는 우리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을 정화해서 한민족이 초강대국이 돼서 우리나라와 세상을 사랑으로 살리는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은요, 그래서 전화위복에 대해서.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신 분들은 왜 나는 항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될까? 나쁜 일은 짜자잔 일어날까? 빨리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를 빨리 인정해.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무서워요. 창피해요. 하고 느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자존심을 딱 세면서 괜찮아. 이러면 더 맞아. 더 맞아. 그런 분들 빨리 오셔서 이 마음 공부, 소중한 마음 공부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사랑해요.